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도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짚어봅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강화된 처벌 기준을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남의 스쿨존은 위험합니다. 시속 30km가 아닌 시속 60km 이하의 스쿨존이 무려 56곳으로 전국 최다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정확한 내용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초중고 등교 수업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쿨존 안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경남도내 스쿨존을 전수조사한 바 있는 김용만 경남 꿈키움 중학교 교사, 그리고 스쿨존 관련한 법적 해석을 도와주실 이혜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죠. 지난 3월 25일 시행이 됐습니다. 약 2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처벌이 강화됐다는 것 외에 자세한 내용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민식이법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민식이법은 그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엄벌해 자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인데요. 우선은 민식이법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일부가 개정이 됐고,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또 일부 내용이 개정이 됐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이런 안전 시설들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이제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운전자인 가해자를 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가중 처벌하자, 이런 내용으로 개정이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스쿨존 제한 속도가 60km 이하인 곳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게 또 경남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좀 충격적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경남 18개 시군의 150여 개의 초등학교 스쿨존을 직접 현장 답사를 다녔었습니다. 실제로 60km 이하인 곳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60km 이하인 곳은 우선 길이 넓었어요. 길이 넓었고 외곽 지역이 아니었고 도심 지역에 많았습니다. 그 말은 그걸 제가 조사하고 또 따로 확인을 해봤죠. 왜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인데 이곳은 60km지? 관련 또 법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지방 도로일 경우, 그리고 교통량이 많을 경우 이렇게 조항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당시에는 처음 그 사실을 알고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60km는 느린 속도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속도가 60km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고 재단하는 것은 좀 경계합니다. 왜 그러시죠? 제가 봤을 때 그곳은 차라리 도로폭이 넓었고 신호등에 그 아이들이 건너는 시간 확보만 충분하다면, 또 거기는 불법 주정 차량들이 없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시야가 확보가 됐었고 신호에 따라서 차가 넓다, 그 도로가 넓다 보니까 아이들도 기다리다 같이 건너는 시간이 있었고, 차라리 좁은 지역에 골목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60km인 곳이 가장 많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곳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그곳 나름대로 또 지도는 분명히 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경남의 학교 근처에 넓은 도로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전에도 미리 알고는 계셨던 거예요? 저는 봤었죠. 2015년, 2014년 그때부터 봤었죠. 네, 그럼 선생님 인근 그 학교 주변의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학교 옆에도 60km입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전에는 그게 70km였어요. 근데 10km로 낮아졌고,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졌다는 뜻이고, 60km라고 해도 큰 도로이기 때문에 또 옆에 시야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게 운전자 눈에서도 보였거든요. 그리고 길이 넓으니까 아이들도 차가 타고 오는 게 보였고. 그러니까 제가 단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60km인 곳은 그 횡단보도인 경우에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횡단보도 보면 초록색으로 바뀌고 초가 바뀌는 게 있고 화살표에 내려가는 게 있고, 그 시간이 좀 충분하게 확보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깜빡거릴 때도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설치가 되면 아이들의 안전에 그렇게 큰 위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작은 거 하나도 우리 지역에 해당이 안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아무리 그렇게 확보가 되고 뭐 60km 이하면 일단 좀 불만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 의견은 들어봤습니다. 어떠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 의견들 들어봤는데 학부모님 의견도 두 부류입니다. 한쪽 부모님들은
빠르다 하시는 분 계시고 한쪽 부모님은 나는 애를 빨리 실어주고 가야 되는데 왜 속도를 더 늦게 하냐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 마음은 똑같은데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런 좀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사실 가운데서 누가 더 옳다고 판단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라면 이 환경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고 운전자도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 안전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네. 고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시속 30km, 네. 60km는 사실 2배나 차이가 그렇죠. 나지 않습니까? 네. 많이 차이 나는 건데 이거는 왜 각각 또 다른 건지. 그게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12조 1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속 30km 이내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한 속도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제각각인 건데요. 그 도로 규모나 교통 흐름을 고려한다는 이유에서 그 도심 속의 왕복 4차선 이상으로 폭이 넓은 도로들에서는 주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이거나 시속 60km 정도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창원이나 김해 등의 비교적 도심에서는 이런 제한 속도가 좀 60이나 50km가 되는 이제 이렇게 높은 정도가 많은 편인데요. 결국 속도의 제한이 의무적이지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인 거죠. 네, 법적 해석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해당이 됐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운전자들이 그래도 이 정도 달리면 크게 문제 없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을 때 아차하면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우려하는 점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겁니다. 속도를 지키지 않는 거죠. 60km로 돼 있지만 80, 그쵸. 100으로 달릴 수가 있고 네. 또 현실적으로 위험한 상황은 비가 오거나 안개, 시야 확보가 시야 확보가 안 될 때, 어두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운전자분들은 당연히 도로로 차가 가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주행을 하는 거지만 아이들은 아이들도 사고 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사실. 예. 근데 아이들도 차가 오는 걸 보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차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곳을 다닐 때 주행할 때는 최소한 미등이라도 좀 켰으면 좋겠어요. 낮이든 밤이든 네. 경적을 울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아이들도 차가 오는 걸 인지할 수 있고 운전자분들도 학생들이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 저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도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정말 아찔하거든요. 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럼 처벌 기준이 이제 달라진 건가요? 어떠나요?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그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그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민식이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운전자에 대해서 과실범이라는 이제 그 상황을 고려해서 고의범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과실범임을 고려해서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은 사망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정도였는데 이번 개정법으로 이제 운전자의 부주의로 그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을 하게 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지게 되고요. 또 상해를 어린이가 입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전보다는 아주 중해졌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법적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그 처벌 기준은 강화됐는데 이 속도 제한이 딱 정해지지 않은 거에 대한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속도의 제한 기준이 각각인 점이 첫 번째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도로 교통의 흐름을 고려했다고는 해도 어린이들이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오는 등 그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시속 50km나 60km 달리면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기는 또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운전자들이 또 구역마다 제한 속도가 다르니까 뭐 갈 때마다 스쿨존 갈 때마다 좀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좀 시속 30km 이내라고 좀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면 운전자들도 좀 더욱 조심을 하고 헷갈리지 않고 속도를 계속 똑같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또 교통사고는 고의로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행상 과실로 나는 사고인데도 이런 과실범에 대해서 너무 좀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닌가. 또 제한 속도를 30km 이내로 잘 지켰는데도 이제 돌발 상황, 아이들이 뭐 튀어나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확 지나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운전자에게 가혹한 처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처벌이 그럼 너무 과하다고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 안 그래도 방송하기 전에 변호사님과 사담을 좀 나눴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이었거든요. 민식이법이 발표되고 나서 그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제 설왕설래 했던 내용 중에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차가 정차되어 있는데도 어린이가 와서 부딪혀서 사고 나면 이것도 처벌 받는다라는 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여쭤봤더니 그 부분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법에 운전자 부주의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확답할 수 없는 게 지금 선례가 없다는 거죠. 판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법적인 선택에서는. 근데 그런 사례가 지금 없고 현재 이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민식이법에 해당 운전자의 경우는 이미 1심 판결이 났지만 그 내용은 이제 2년 실형으로 지금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때 속도가 30km 이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운전자 부주의라고 100%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우선 서 있을 때 사고가 나도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사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그 한 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겠죠. 그리고 CCTV나 이런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건 그 부분이고 제가 볼 때 그 지금 현재 스쿨존에서의 문제점 개선점이라고 하면 경찰 쪽에서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고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는 녹색 어머니회 부모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배움터 지킴이 어르신들이나 학교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이 나와서 지도를 하고도 계신데 문제는 아이들의 사고 확률 시간대를 보면 등교 시간보다는 하교 시간대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등교 시간은 일정합니다. 몇 시까지. 네. 하교 시간은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묻기보다 아이들이 언제 학교 오고 언제 학교 가더라도 길로만 가면 안전한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경찰의 행정력은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당연히 저는 네. 경찰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경남은 다행히 스쿨존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이런 스쿨존 안전에 관련된 여러 설치물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도 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구축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내년 2021년까지 학교 앞에 과속 방지턱 그리고 신호등, 옐로우 카페, CCTV를 의무화하겠다고 이제 정부에서 올해 1월 초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 그 스쿨존 운행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일률적으로 하향을 하도록 조정해 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그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2배인 8만 원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3배인 12만 원으로 강화해 보겠다라고도 네. 발표했고 그리고 2022년까지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일률적으로 다 설치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안전시설을 강화하겠다라고 했고 또 그 스쿨존 내에 불법 노상 주차장이 아주 문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불법 주차한 차들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런 불법 노상 주차장을 없애겠다라고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서로가 참 조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고가 나지 않은 거지 그 스쿨존 자체로만 보면 아직까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부 운전자들은 뭐 말씀하셨지만 민식이법 처벌이 강화된 데 있어서 좀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좀 가져야 될 자세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민식이법이 완벽한 법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그 취지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누구든지 부모님이고 누구든지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운전자들을 잠재적 그 범죄자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경남에서 경남교육청에서 실시했던 일인데 가방 안전덮개를 지금 만들어서 아이들이 착용하고 다닙니다. 네. 아주 우수한 사례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근데 대부분의 정책들이 사고 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고 전 어떻게 아이들이 방어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아이들 안전을 위한 정책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아이들이 이 길만 가면 안전하다는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대부분의 정책들은 도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 CCTV라든지 그리고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그리고 그 CCTV 또한 영상을 녹화하는 게 아닙니다. 과속하는 차량의 순간을 찍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고 계세요. 동영상으로 촬영한다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인도로 간다 해도 실제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 손을 잡고 학교 가는 걸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도 안에 불법 구조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분리수거함, 옷 분리수거함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가로수길이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러니까 인도 자체가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편안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길의 폭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었을 때 두 명이 같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고 그리고 실제 주택가에는 보차 분리가 안 돼 있는 곳도 허다합니다. 그냥 바닥에 선만 꺼져 있어요. 네. 이건 길을 가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벌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민식이법 그 과도한 처벌에 대해서는 재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일각에선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런 요구들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 어떨까요? 네. 그 교통사고는 고의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과실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실범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쿨존 내에서는 어린이들의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나면 네. 그 가해자는 운전자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자기는 시속 30km 이하로 뭐 22km로 서행 운전을 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쳤을 경우는 오히려 가해자가 되고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선고가 났는데요. 민식이법의 개정을 촉발했던 그 가해 운전자에게 최근에 그 금고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도 없는 실형이었습니다. 보통은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되면 민식이법 이전이었던 경우에는 초범이고 그리고 과실범임을 좀 고려를 해서 그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우는 이 가해 운전자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으로 지금 적용을 받아서 선고를 받았는데도 지금 사회 분위기를 아마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금고 2년이 이제 나온 것 같은데 그 판결문을 한번 보면 판결의 내용을 보면 근데 재판부는 이렇게 말을 했죠. 이 가해자에 대해서 불리한 점은 피해자 형제가 함께 사고를 당했고 형은 죽었고 동생은 정신적 충격이 컸다. 그래서 후유증이 우려가 되고 또 부모의 고통도 심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불리하고 그리고 유리한 정황이라고도 또 말을 하는데 유리한 점은 초범이고 시속 22.5km에서 네. 23.6km 아주 서행을 운전했어요. 그래서 빠르지 않게 운전을 했고 피해자 형제의 과실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이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런 사건을 보면 운전자 잘못이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피해 아동이 갑자기 뛰어든 경우까지 이런 실형,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좀 운전자는 만약에 공무원이나 그 교사였다면 직장을 아예 잃게 되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실형으로, 그 가장의 실형으로 교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겠죠. 네, 오늘은 경남도에서 취약한 스쿨존 실태와 극복 방안에 대해 이혜영 변호사, 김용만 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월요일 도내 모든 초중고 아이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도로 역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말에서 비춰볼 때 운전자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스쿨존 제한속도 60의 유지 혹은 하향 결정이 경찰청이 하루빨리 내려야 할 중대한 의무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헬로비전